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그 자료를 보여드렸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을 좀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력조류 계산 쪽도 이따가 설명드릴 때는 그런 개념적으로 얘는 이런 부분이다. 그 개념만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방향을 잡기 좋게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그게 제대로 설명이 된 거니까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만 좀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한 30분 설명드리고 왜 그 많은 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냐면은 나중에 단건 변압기 장점 단점만 물어보는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럼 자기 용량, 선로 용량, 고유 용량, 부하 용량 이런 부분을 이해하실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면 됩니다. 아이언을 아까처럼 엠벨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실 때 이 내용을 좀 더 복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브스 행렬의 수정입니다.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크론의 행렬 추각 공식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좀 빨리 하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전력조류 계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2장에서 이제 크론의 행렬 추각 공식이라든가 와이브스 행렬의 수정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나오진 않고요. 전력조류 계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내용들 나오면은 이제 그 이론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은 발전기 기질량, 미질량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기본적인 문제고요. 거의 전력조류 계산에는 계산 문제로 시험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많이 달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재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또 이제 화면 쪽을 보셔가지고요. 개통 변경 시 와이브스 행렬의 수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일 변전소가 추가돼요. 송전선로가 신설된다든가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죠. 기존에 어떤 모선 간에 송전선로가 증설돼요. 이건 두 번째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케이스가 있냐.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데 세 가지 케이스인데요. 결국 뭐냐. Y부스 행렬 전달함수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I는 R분의 V에서 R분의 1이 전달함수인데 그 전달함수분이 어떻게 변하냐 이거죠. 결국 Y부스 행렬이 변하는 부분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기존에 여기까지만 있었다. 그러면 3,3까지만 있었다는 얘기죠. 네 번째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4,4가 생기면서 3번에서 4번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브랜치가 생기겠죠. 여기는 3번도 있었고 4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연결된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3, 4만 생긴다는 얘기죠. 얘는 다 그대로 있었는데 3번까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1대1에서 1대-n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요거 지금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 여러분 앞에서 열심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새로운 모선 및 송전선로 신설의 경우 이게 신설하는 부분이죠. 기설 개통 내 모선 간에 송전선로가 신설된 경우 이건 기존에 다 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중간에 선로만 생긴 거. 그러니까 기존 선로죠. 세 번째, 인출 모선과 추가 모선 간의 상호 어드민턴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게 어떤 부분이냐? 이 세 개 부분인데, Y부스의 크기는 N 곱하기 N에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1로 된다. 이런 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모선 및 송전선로의 신설. 그러면 얘가 새로 된 모선이죠. 새로 생긴 모선, 지점이라는 얘기죠. 그 지점이 신설이 됐고 그 지점과 기존에 있던 부분과의 연결된 부분이 얘죠. 여기 자기 어드민턴스가 하나 신설이 됐고 요거는 기존에 있던 자기 어드민턴스하고 새로 신설된 자기 어드민턴스 사이에 상호 어드민턴스가 하나 신설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그게 이겁니다. 새로 추가된 모선에서 자기 어드민턴스 얘고요. 지로가 인출된 모선, 지로가 인출된 모선이 지로가 이거죠. 브랜치니까 거기서 인출된 모선은 자기 어드미턴스가 있고 세 번째 인출 모선과 여기 인출 모선이죠. 추가 모선과의 상호 어드미턴스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 부분까지는 데이터가 변하는 게 없고 요거 세 개만 데이터가 변한다. 그게 앞에서 보셨던 그림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내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설계통, 모선 간의 송전선로 신선, 모선이 변경된 게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요거만 바뀌었다 이거죠. 요거만. 와이브스의 크기는 n 곱하기 n으로 변경이 없다. 하지만 G로의 접속과 관계되어 있는 모선 간의 와이브스의 수정은 요렇게 되더라. 뭔가 송전선로가 늘어났으니까 그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기설계통에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가 바뀌었다? 얘하고 얘는 안 바뀝니다. 바뀐 건 뭐다? 얘하고 얘만. 그래서 JJ 뉴는 뭐 연결돼 있고 뭐 연결되는데 이 부분이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브랜치가 생기면은 얘 부분은 변동이 좀 있습니다. 왜? 그 모선의 자기 어드미터스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거를 다 합해서 더한 다음에 그걸 1로 나눈 거. 1 나누기 그거였죠? 그 다음이니까 요것도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4개가 다 변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걔 부분에서는. 기설계통 내 지루의 정수. 아까 보셨죠? 이게 n-가 뭐라고요? n이라고요. 마이너스 n이 뭐라고요? 1이라고요. 1대 n에서 1을 n이라고 표시를 했고 n을 n-라고 표시를 하다 보니까 얘는 결론은 뭐다? n자승 마이너스 1이었고 얘는 마이너스의 n-1이었죠. 그것만 일단 머릿속에 암기하셔도 된다. 예, 첫 번째 거에다는 얘는 변함이 없다고 그랬죠. 인출된 모선의 자기 어드미터스는 가로 열고 n자승 마이너스 가로 닫고 n자승 마이너스 1에 가로 닫고 y만큼을 더해주면 된다고요. 요거는 왜 됐는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요. 자, 상호 어드미터스는 뭐라고요? 얘는 더해준다고 그랬는데 상호 어드미터스는 가산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가산. 빼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붙고 그 다음에 n-1의 y였죠. 그래서 n-1에서 n-가 n이고 마이너스 n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 내용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대 2-12는 내용만 보시면은 5번이 신설이 됐습니다. 5번이 그리고 2번하고 5번 그리고 4번하고 5번이 바뀌었죠. 뭔가 일단 흐름만 보면은 1, 2, 3, 4, 1, 2, 3, 4만 있습니다. 그럼 이 4번 부분에서 뭔가 인출이 됐다는 얘기죠. 모선 4로부터 새로운 선로가 인출되어 이것이 새로운 모선 5에 접속된다면 4, 5, 5, 4가 늘어난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4번까지 해서 5번이 신설이 됐으니까 4, 5, 4 이게 나왔죠? 여기 부분이 신설이 되면서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 자체도 뭔가 이게 늘어났겠죠? Y44에도. 그러니까 요 뒷부분이 뭔가 이 변동이 있었겠죠? 요 4개가 이렇게 변동이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2번, 5번에 또 연결이 되면 그때는 여기 들어오는 5번에 들어오는 부분이 또 틀려지니까 얘 상황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얘 1.25, 3.75, 1.25, 3.75는 변화가 없는데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여기 2번이 없었죠? 2번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얘도 변화가 있겠죠. 2번에서 뭔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 어드미터스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합이니까 요만큼이 더 연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변동이 있었다는 거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늘어나면은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줄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줄여주는 방법이 와이브스 행렬에 대한 수정부 부분은 3가지. 모선이 증설됐을 때는 증설된 모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선에 대한 상호 어드미터스가 변화가 됐고 기존에 있던 모선에서 어떤 지선이 추가가 됐을 경우 기존에 있던 모선들도 2개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지선이 있으니까 그 지선에 더하는 걸 계산하니까. 그리고 1대 n으로 해가지고 기준의 건선비 변화기처럼 계통 내에 어떤 변환비가 바뀌었을 경우 그때는 n자승 마이너스 1의 y를 1, 1에다 더해주고 수축 쪽은 변함이 없다고요. 1대 n으로 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 그 지로 쪽에는 마이너스 가산해준다고 그랬죠. 마이너스에 가로 열고 n-1에 가로 닫고 y만큼 더해준다. 요거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왜? 아까처럼 암기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기준의 변선비 변압기를 설명하시오. 25점짜리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아까처럼 그 내용들을 가지고 유추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암기를 못하면 나중에 이걸 못 끌어냅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계통 변경 시에 와이버스 행렬 수정 방법에 대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선이나 부분 계통을 소구할 때 축소된 와이버스 행렬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크로넷 행렬 축약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요. 이것도 외우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시면 크로넷 행렬 축약 공식은 뭐죠? 결국은 YA, 빼주는 겁니다. 축약이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줄여지는 부분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시면 AA, AB, BB, BA죠? 이 순서를 그냥 통짜리로 외워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빼주는데, 그럼 YA에서 AB를 빼주고, 그거에 전치 행렬을 썼다가, 나중에 전치 행렬이니까 이렇게 빼준다. 이게 뭐냐? 4 곱하기 4였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소거되는 부분을 빼주는 거죠. 소거되는 부분만큼. 그래서 요건 3 곱하기 1이 되고, 요건 1 곱하기 1이 되고, 요건 1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얘가 3, 3이고, 얘가 3, 3이 됩니다. A도 3이고, B도 3이었다. 예를 들어, A하고 B는 똑같겠죠? 거의. 왜? 모선이 거의, 개수가 똑같아야지. 1, 2 행렬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3바에 3이 나오든, 4바에 4가 나오든,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3, 3이었다. 그럼 얘는 3, 3, 3, 3, 3, 3인데, 그거의 그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 그거죠. 어디부터 시작하는 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돈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빼주는 부분에 대한 수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빼주는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n 곱하기 n의 와이브스 행렬 중에서 n개의 모선을 뺀다 이거죠. 한 개를 뺄 수도 있고, 두 개를 뺄 수도 있고, 세 개를 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n번째 모선을 뺀다. 근데 m은 전체보단 작아야 되겠죠? 전체보단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m 차원으로 간다 이거죠. 아까 4바의 4에서 3바의 3으로 간다. 그럼 m은 1이겠죠? 한 줄만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줄만 빼줄 수도 있고 여러 줄을 빼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한 줄만 빼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한 줄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소거해도 되니까. 자, 그러면은 I는 YV라는 이게 모선 방정식이죠. 모선 방정식은 뭐라고요? 전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운 게. 패로 방정식은 뭐라고요? 전압을 이용해서 생기는 거. 근데 여러분들 다 모선 방정식을 사용한다고요.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에. 쉬운 게 좋다고요. I는 YV에서 I부스를 또 소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Y부스도 소거를 해야 되고요. V부스도 소거를 해야 되고 다 줄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행렬이니까. 그래서 I부스는 이제 B는 뭐냐? 소거되는 부분. 그리고 A는 뭐냐? 남아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4바의 3이 있었다. 그럼 3바의 3으로 간다. 그러면 3개가 남겠죠? 그리고 1개가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위에가 남아있는 거. 밑에가 잘라지는 거. 그게 뭐다? n번째. n-m의 행렬이니까. 이게 4바의 3이었다. n이 4고 m이 1이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행렬에 대한 것들이 이게 3개가 남을 거고 이게 하나가 없어질 거다. 이 내용입니다. 밑에도 똑같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Y부스의 행렬을 가지고 요거를 지지고 볶고하니까 나중에 이 IA에 YA에 VA 그럼 뭐냐? 요게 지금 소거되는 부분 아닙니까? 요게 요 세 개가 그 세 개에 소거되는 부분이 바로 요 밑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뭐라고요? 이 소거되는 부분이 AB, BB, BA 요거죠. 그거에 이제 전치행렬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BB가 전치행렬이 들어가고, 요게 BA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전치행렬이 되다 보니까, 요게, 전치행렬이는 뭐냐? 바꿔지는 거거든요? X축하고 Y축을 바꿔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AB에다 T, 트랜스포션, 전치를 하게 되면 이게 YB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기 쉽게끔 요 세 개를 빼줬다.
요 YA에서 요 새로 남는 부분은 요거라면서요. 남는 부분. 그거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요거에서 YAB를 빼주고, 그 다음에 YBB를 빼주고, 근데 그거 이 부분이니까 이제 역행렬로 빼주고, 얘는 같은 부분인데, 그게 전체 행렬이 되다 보니까 YBA가 되는 거죠. 결론은 아까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얘 결론도 쉽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은, 여기선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이게 그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결론만 보시면 여기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요 세 개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IB는 요거에다가 요거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요거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행렬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얘하고 얘를 곱하고 그리고 얘하고 얘를 곱한 다음에 더한 게 이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의 합은 0이라고요. 그럼 이거죠. Y의 AB의 전칙렬에다가, 그럼 이게 결국 뭐냐? YBA입니다, 이게. YBA의 VA가 된다는 얘기죠. 그 VB는 또 거꾸로. 보시면 이게 VB니까 여기서 이제 VB를 놔두고 나서 계산을 하니까 VB는 그 VA로 이제 환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는 여기 부분, BB에 대한 부분하고 여기 부분, 여기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요 VA하고 또 환산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IA는 똑같습니다. 기존에 이 두 개 곱했던 거. 요거하고 요거 곱했던 거에다가. 그 다음에 그게 여기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이 앞에 VB가 이제 좀 나오는 부분이 헷갈리시기 때문에 걔가 들어간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럼 이제 들어가서 나중에 다 계산을 했더니 결국 나오는 게 뭐다? 요게 나왔다. 그게 바로 요거란 얘기고요. 그 부분이 뭐다? 바로 여기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VB만 나오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왜? 행렬식을 VA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IA에 대해서 IA, YA, VA 요거를 정리하고자 하기 위해서 요 밑에 부분을 가지고 이 밑에 부분을 다시 위에 부분으로 환산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만 이제 나중에 여기는 이제 수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결론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수식을 이게 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 부분에서 넘어가는 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요거는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1번 모선, 2번 모선, 3번 모선, 4번 모선인데 여기서 이 3번 모선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얘가 없어지면서 얘에 대한 영향이 이쪽, 저쪽에 뭔가 영향을 미치겠죠.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이제 계산해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는 영향을 안 미치겠죠. 그거하고 연결된 부분만 영향을 미치니까. 왜? 와이브스 행렬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거기하고 연결된 부분 2번, 3번만 영향을 미치지 4번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친다는 얘기죠. 1번하고 4번은 영향을 안 미칩니다. 2번하고 3번. 3번 모선이 소거가 됐기 때문에 얘도 영향을 미치네. 이쪽은. 요 2번, 3번, 4번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이 부분이 왜 E-J20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딱 보면 나와야 됩니다. 왜? 여기 모선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분. 2죠? 여기 마이너스 J20이 있고 마이너스 JBC인데 이게 병렬이죠? 병렬이면 어떻게 됩니까? Y로 했을 땐 더해지면 되죠. 얘가 Y니까. 그러니까 E 마이너스 J20입니다. 그럼 2번 모선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0 들어오고 마이너스 10 들어오고 마이너스 20 들어오니까 얘는 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이 된 겁니다. 3번 모선은 마이너스 20 들어오죠? 마이너스 20 들어오죠? 합이 마이너스 40이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4번 모선은 마이너스 20밖에 안 들어오죠? 마이너스 2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 모선하고 얘 모선하고 사이는 1번하고 2번 모선의 사이는 뭡니까? 마이너스 20이죠?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또 붙인다고요. 상호. 그러니까 20이 된 겁니다. 2번하고 3번은 뭐라고요? 또 마이너스 20이죠? 또 마이너스를 붙이죠? 상호니까 20이 되죠?
3번하고 4번은 또 20이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딱 보면은 그냥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자기 어드민턴스하고 상호 어드민턴스를 모르시면은 방정식, 와이브스 방정식을 못 쓰시니까 그 개념은 정확하게 잡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3번 모선을 뺐다. 이 3번 모선을 뺀 게 아까 보셨던 이제 크론의 행렬 축약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빼게 되는데 그 수식이 생각나시나요? YA 마이너스 뭐였죠? YAB 그 다음에 YBB 그 다음에 YBA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AA, AB, BB, BA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BB는 뭐라? 역행렬. 그리고 BA 부분은 전체 행렬로 갔던 부분이니까 가운데 왜? 가운데가 꼈으니까 얘가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외워주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YAA 이것도 외울 때 지금 막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뭐라고요? AB 그 다음에 뭐라고요? YBB 그 다음에 뭐라고요? YBA 원래는 YAB의 전체 행렬인데 근데 여기다 뭐 마이너스 1을 더해준다고요. 맞나요? 이게 크론의 행렬 축약 공식입니다. 나중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쉽게 생각해서 쉽게 암기를 하십시오.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바의 3이 빠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뭔가 지금 움직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바의 3이 빠진다는 건 계산상의 편의를 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빼버려야 되겠죠. 모선 3의 배치를 바꿔서 1, 2, 4, 3의 순서로 정리한다. 그럼 뭐 어떻게 된다?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을 빼고 요거를 이제 바꾸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은 얘 부분은 요쪽으로 가고요. 얘 부분은 요쪽으로 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근데 얘 부분이 요쪽으로 가겠죠? 얘 부분이 이쪽으로 가겠죠? 얘 부분은 바꿀 데가 없으니까 그대로 있을 거고. 그러니까 세 개만 옮겨집니다, 이렇게.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진짜 세 개가 옮겨졌는지. 빼줘야 되니까, 여기 부분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죠?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J40이 이쪽으로 갔고요. 얘가 이쪽으로 갔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어디로 갔죠? 빠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빠지는 라인이니까, 어디로 갔죠? 이쪽으로 갔죠? 그렇게 빠진다고요.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줄이 빠지니까 그 줄이 바깥으로 빠지면서 옮겨질 수 있는 부분은 옮겨져라. 근데 얘는 옮겨질 수가 없죠? 옮겨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옮긴 겁니다. 옮긴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같으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다 옮긴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아,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걔는 자리를 바꿔야 되겠다. 고현정 나오는 부분도 보니까 성적순을 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막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제 경쟁이 이제 초등학교에서부터 또 그런 경쟁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시면은 여기 아침에 올 때 자리에 앉는 것도 쟁탈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딱 전부 다 고정 자리가 돼가지고 누가 그 자리에 앉으면은 막 눈치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실 때도 자리를 잘 앉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YAB, YBB를 이제 아까처럼 이제 빼줘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왜? A는 뭐라고요? 남는 부분. B는 뭐라고요? 소거되는 부분.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BB, AB하고 BB가 나오죠. 여기서 AA는 여기고, AB는 이거고, BB는 이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바뀐 상태에서 나오니까, 바뀌기 전에 이 부분이 나왔죠. 바뀌고 난 다음에 여기 J40이 뭐라고요? 여기죠. 0, J20, J20 이게 뭐라고요? Y의 AB고 요게 Y의 AA고 요게 YBB고 이제 앞에서 보셨던 크론의 행렬 추가 공식에 대한 행렬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나온 거는 이제 BB의 역행렬을 하나 구해야 되죠. 그 BB의 역행렬을 구하니까 얘는 1바의 1이니까 그냥 그거를 1로 나누면 되죠. 역행렬을 뭐뭐분의 1이니까 뭐뭐분의 1 곱하기 뭐뭐 ABCD를 해줘야 되는데 ABCD가 없으니까 그냥 1이 되는 거죠. AD-BC는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이 나온 겁니다. 여기 나중에. 그럼 모선 3이 소거된 Y부스 행렬은 YA 여기서 나왔던 거 그대로 쓰고 YAB는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 얘는 하나, 둘, 셋. 3by 1입니다. 얘는 1by 1이죠. 얘는 한 줄이 3개가 있죠. 한 줄이 3개가 있습니다. 이거 다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3 곱하기 3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3배에서 또 3배를 빼주니까 나중에 3배짜리 행렬이 뭔가 아까처럼 크론 행렬 추가 공식이 뭐라고요?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에다 뭔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새로운 부분이 나온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4by 4에서 3by 3으로 나왔는데 기존에 남는 부분하고 지금 소거되는 부분이 있죠. 소거되는 부분을 이용을 하니까 또 3by 3짜리 행렬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걸 이용을 해서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변화량을 빼주면은 최종 수정분이 나온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만. 그렇게 했더니 얘 부분이 곱해지니까 이건 이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하셔야 되니까. 곱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결론이 이와 같이 되더라. 그래서 1, 2, 4의 모선 순서로 배치된 4번 모선 계통이 다 대거됐다. 이게 전치행렬입니다. 이게 전치행렬. 행과 열을 바꾸는 부분. 여기는 빼주는 부분. 아까 앞에서 보여주셨던 빼주는 부분이니까.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뭐더라? 거기하고 연결된 부분만 바뀌었더라. 1번 모선이 바뀌었나요, 지금? 안 바뀌었죠? 2번하고 3번만 바뀌었습니다. 지금 2번하고 4번만. 왜? 4번 자리를 바꿨으니까. 3번은 다 지금 바깥으로 빼서 그 3번 바뀐 걸 소구한 걸 가지고 생긴 뭔가의 수정량을 지금 2번하고 4번에다 연결돼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2번하고 4번이 얼마만큼 바뀌었냐? 요만큼 변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1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아까 소구된 부분하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4번 간의 어드미턴스는 아까 20, 20이 왔다 갔다 했죠. 근데 하나가 없어지면서 10, 10으로 바뀌었다. 이걸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결국 뭐다? 여기 아까 2, 마이너스 J10, 마이너스 J10, 마이너스 J20, 마이너스 J20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3번이 없어지면서 4번이 이쪽으로 오면서 그 마이너스 J20 양쪽에 있던 게 마이너스 J10으로 바뀌었더라. 그거를 다시 그림을 그렸더니 이와 같이 된다 이거죠. 그 앞에 부분하고 이제 똑같죠? 이 수식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계산해 놓고 나서 이제 검증하는 부분으로 한 번 더 보여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요건데 또 그 자료를 한번 또 보여드리면은 또 해상도가 바뀌어가지고 요거하고 똑같죠. 이게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요게 이제 그 전에 예제 2-12를 계산한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이렇게 계산한다. Y11은 그걸 다 더해진다. Y22는 그 부분을 다 더해진다. Y23는 다 더해진다. 44는 다 더해진다. 근데 상호 어드미턴스는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선로에다 마이너스를 해준다.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행렬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데 여기 부분, 요 4개가 어떻게 바뀌어지냐? 그럼 얘 3개만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렇게. 요거 3개만 바뀌어진다. 그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모선 이거 말고 요거 계산하는 부분 아까 역행렬 3by 3은 어떻게 하냐? 하나, 둘, 세 개를 한 다음에 빼주는데 아까 그 디터미넌트 A 부분에 대한 것들은 A1은 뭐라고요? A1이니까 요걸 뺀 A1이니까 이거 아닙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뺀 부분이 뭐다? 요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죠. A12는 요거하고 요거를 뺀 부분이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5하고 4가 이렇게 왔죠. 여기 부분이 오니까 이렇게 오죠. 그럼 1,3는 여기하고 여기를 뺀 거니까 요 앞에 4개겠죠. 그럼 이렇게 오나요? 이렇게 2,1은 얘하고 얘를 또 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지에 설명만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나머지에 보시고 요거 AD-BC니까 AD-BC인데 여기
보시면은 19 곱하기 6.5에다가 마이너스 16을 또 빼주면 되죠. 이건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죠.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또 해주니까 예,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 이 디터미넌트 A가 어떻게 나왔는지 하고 이 뒷부분에 요 각각의 수식들이 어드저스먼트 A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보게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귀리노의 건선비 변화기 아까 설명드렸고요. 요게 1대 아까 이제 교재에서도 나왔던 걸 이제 다시 설명드린 겁니다. 이렇게 요 자료들이 또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도 아까 송전설로 신설되고 하는 내용들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실 때는 요 자료를 가지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건 또 삽입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삽입이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소거되는 부분 아까 소거되는 부분 크로네 행렬 추각 공식이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력조류 계산으로 들어가서 전력조류 계산은 한 번 더 요약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 책을 보기 전에 먼저 요약본부터 보시고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죠.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 갔냐. 요거를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전력조류 계산의 의의와 컴퓨터를 이용한 대표적인 전력조류 계산 방법을 설명하시오. 25점짜리로 문제로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조류 계산의 의의가 뭐냐?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이 전력조류 계산이다. 전력조류 계산의 목적, 키워드 3개가 있었죠. 사운학, 사고 예방 제어, 운용계획, 운용방법 결정, 운용계획의 위반, 확충계획의 위반, 운용방법을 결정하거나 운용계획을 결정하거나 운용계획을 위반하거나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운학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력조류 계산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각 모선 전압을 가정합니다. 이제 기준 모선을 정한다는 얘기죠. E는 1.0 플러스 J 0.0으로 해서 기준 모선을 정하고 I는 YV라는 모선 방정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력량을 계산하죠. 왜? 미지량인 P하고 Q하고 E하고의 왜? 부하량이 지금 부하를 얼마나 썼는지 그런 내용들을 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부하값을 얼마고 쓰고 있다라는 거 지정값이 있죠. 근데 그 값이 딱 맞아 떨어질 때까지. 왜냐면 서로 방정식을 넣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만 쓰고 있다. 그럼 얘가 보내주는 값하고 받아들이는 값이 맞아들이는 값이 딱 맞춰져야지만 전부 다 오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허용오차 이내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그 근사값. 왜? 허용오차가 좀 작아도 된다 이거죠. 작은 데까지 비슷하게 나오면 그냥 멈추겠다는 얘기고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계산하면은 엄청나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단계에서 근사값을 넣어서 간략하게 해서 얼마만큼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우스 자이델법, 패스트 디카플드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A씨법이 있고 직류 조류 계산법이 있고 그래서 그때 모선 전압을 수정을 하는데 처음에 전압을 가지고 다 계산한다고요. 나중에 보셔도 I는 YV인데 어드민터스 행렬을 계산하는데 뭐라고요? 전력 조류라는 건 조류라고 했죠. 흘러가는 거라고 했죠. 흘러가는 건 전압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그 전류가 흘러가다 보니까 그 전류를 P하고 이제 비슷하게 보는 거죠. 모선 전압을 가지고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그래서 가우스 자이델법, 뉴턴 라스법에서 그 전압이 얼마나 변화가 되느냐. 크기하고 위상각이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를 계산을 하고 나서 종료 어느 정도 오차가 생기면 종료를 시킨다 이거죠. 오차가 너무 크면은 다시 한번 또 돌아간다는 얘기죠. 왜? 초기 값을 다시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한다고 해서 반복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우스 자이델법하고 뉴턴 라스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걸 보고 책을 보시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에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계산 원리는 뭐냐? 가우스 자이델법은 1차 방정식이다. 뉴턴 라슨법은 2차 방정식이다.
원리는 반복법이다. 1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하나에서 계산한 값을 가지고 다른 데다 또 계속 집어넣고 그걸 또 다시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한다는 얘기죠. 얘는 선형 방정식이라는 얘기죠. 가우스-자이델법은 선형 방정식, 그 다음에 뉴턴-라슬법은 비선형 방정식.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놓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비선형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문제를 선형화해서 푼다는 얘기죠. 선형화해서. 이런 정의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행렬을 이용합니다. 둘 다. 전기 쪽은 다 행렬이나 삼각함수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 I는 YV에서 1차 부분이었죠. 전부 다. 와이브스 행렬을 이용하는데 그 가우스 반복법의 수렴 속도를 계산을 한 게 가우스 자이델법이다 이거죠. 반복하는 건데 조금 더 개선한 게 가우스 자이델이다. 자코비안이라는 사람이 만든 어떤 그런 이론에 의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역행렬을 계산한다. 이따 보시면 D는 JC인데 J가 자코비안 행렬입니다. 아까 I는 YV에서 어드민턴스 행렬을 계산한 것처럼 얘도 D는 JC에서 J라는 자코비안 행렬을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DC는 그냥 여기서 정의된 겁니다, 그냥. 디카플드법, 이제, 얘기를 해서 보시면 되는데, 소요 계산 시간은, 한 반복 계산 시간은, 아까처럼 반복을 하니까 하나하나 바로 집어넣으니까, 가우스-자이델법이 모선수에 비해서 그 시간은 짧다는 얘기죠. 하나당 계산하는 시간은. 전체를 계산하는 시간은 반대라고요. 왜? 얘는 역행렬로 한 번에 계산을 해버리지만 얘는 모선이 몇 개면 200개면 그 200개를 한 번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또 200개를 넣어야 되니까 계산 속도가 200번을 해줘야 되니까 시간이 길어진다. 근데 얘는 200개를 한 번에 넣어서 그냥 한 번에 역행렬을 계산해버리니까 8번 만에, 아까 4번이었죠? 4번 만에 계산이 되더라. 얘는 200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4번 계산한다. 근데 한 번 계산할 때는 얘는 시간이 짧게 걸린대. 왜냐면 200번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한 번에 짧게 해서 계산을 하겠죠. 얘는 4번밖에 계산을 하지 않지만 역행렬로 계산하다 보니까 아까 역행렬 계산하는 거 보셨죠? 어렵지 않습니까? 막.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당 계산 속도는 모선수가 많아질수록 가우스-자이델법은 시간이 줄어들더라. 대신 모선수가 많아지면 전체 계산 소요 시간은 가우스-자이델법이 더 커지더라. 요것만 알고 계시면 이 수식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 시간에 대해서. 기억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 속도 반복해 쓰는 얘는 200회가 필요하다. 얘는 4번이 필요하다. 왜? 얘는 반복이기 때문에 200번을 다 반복해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신뢰성. 반복 횟수가 많다 보니까 오차 발생하는 소지는 있지만은 결국은 수렴은 합니다. 200번씩 넣는데 값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얘는 처음에 잘 넣으면은 빨리 간다는 얘기죠. 근데 잘못 넣으면은 엉뚱한 3000%로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쁜 초기 조건에서 반복 횟수가 증가한다. 발산 우려가 있다. 응용성. 뉴턴-라슬법에 비해서는 응용 능력이 떨어진다. 아까처럼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은데 얘는 무조건 200번을 돌려야 되니까. 근데 얘는 아까처럼 근사값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요? 초기 조건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응용된 게 디카플드, 패스트 디카플드 해가지고 근사값들을 집어넣다 보면, 그리고 어떻게 알고리즘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빨리빨리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도적인 부분을 해석하거나 각종 제어를 할 때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는 그 근사값으로 계산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용 실적 다 이걸 쓴다는 얘기죠. 뉴턴-라슬법을 무조건. 근데 얘는 보조 프로그램을 쓴다. 가우스-자이델법으로. 저희가 이제 대학원 가게 되면 이걸 이제 포트란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하는데 어려운 건 없는데 결국은 이게 전부입니다. 내용이. 전력조류 계산이 여기에 이제 기질량과 미질량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해야 될 데이터. 전력 개통도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지점에, 저항값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각종 정수를 알아야 되겠죠. 운전 조건에 대한 설정값을 알아야 되겠죠. 단선 결선된 상태에서 I는 YV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I는 YV라는 모선 방정식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개통정수가 필요하더라. 그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개통도가 있고 개통정수. Y가 뭐죠? 결국 임피던스 아닙니까? 그 임피던스 성분들이 다 필요하다. 이게 단위법 또는 임피던스법으로 나타난 회로 정수니까 임피던스죠. 그리고 그 각 모선에서 운전 조건에 대한 설정값. 이게 뭐죠? 모선의
기질량과 미질량이라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먼저 이것부터 보시는 게 낫습니다. 기준 모선은 뭐라고요? 무한대 모선이라고요. 무한대 모선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ZIV 델타 관용 뭐죠? 예, 내부 임피던스가 0이고 전압의 크기와 증감에 관계없이 예? 일정하고 관용 극히 큰 관성정수를 가진 용량 무한대 전원. 계속 여러분들한테 자꾸 키워드를 외우라고 하는 부분이 키워드가 나오고 나서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어야 되니까. 4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은 그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키워드를 나타낼 수 있게끔 계속 반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제가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그 오후에 가서 이제 관현동 문제 때는 제가 그 키워드를 반복을 해드리겠지만 기본서 반에서는 키워드를 반복해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 기준모선이다 보니까 뭐다? 먼저 아까 거기서도 뭘 정한다고요? 전압을 정하고 시작한다고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무한대 모선이니까. 그래서 1.0의 0도. 거기서부터 얼마만큼 변화가 되는지 그걸 보겠다는 얘기죠. 무한대 모선이니까 얘는 뭐든지 다 공급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송전솔로에서 생기는 손실, P하고 Q를, 그 피해를 내가 보상을 해주는 모선이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기준모선, 슬랙모선, 스윙모선. 이 부분을 정해주면은 모선의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각. 자꾸 전력조류 계산에서 나오는 부분이 뭐라고요?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각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준모선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델타가 나왔으니까 P하고 Q하고 이 손실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발전기 모선을 생각을 하십시오. 왜? 발전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전이. 발전기 모선에서는 다른 게 있겠죠. 아, 전력이 얼마만큼 쓴다. 발전을 얼마만큼 한다. 전압은 얼마만큼짜리를 쓴다.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발전기 모선. 그래서 PV만 안다는 얘기죠. 모르는 건 뭐냐? 그 지점의 Q하고 델타를 모른다는 얘기죠. 부하 모선. 얘는 쓰는 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P하고 Q. 그럼 나머지 모르는 게 뭐죠? V하고 델타를 모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라는 얘기죠. 아, 기질량과 미질량은 또 반복이 나옵니다. 이제 가우스 잘될법을 이제 풀어주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복법하고 이제 소구법이 나옵니다. 이따가.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미리 한번 보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고 책에서는 제가 이따가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 보셨으니까. 자, 먼저 4x1 플러스 x2는 6, x1 플러스 2x2는 5다. 이와 같이 x1에 대해서 여기서 변형을 하고 여기 x2에 대해서 변형을 합니다. 그러면 초기값으로 이제 얘가 반복법이라는 얘기죠. x1을 0으로 넣게 되면 이 x2가 얼마가 나올 거예요? 여기를 0으로 넣네. 여기를 0으로 넣기 때문에 x1은 1.5가 나왔고, 여기를 0으로 넣기 때문에 여기는 1.75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값을 여기다 다시 또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또. 그럼 여기 이제 x1의 원이 0에서 x1의 1이 됐죠. 그 다음에 바뀌게 되면 x1의 두 번째. 여기 두 번째라는 건 두 번째 반복값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수정값. 그렇기 때문에 얘가 1.5에서 1.02로 나왔죠. 얘가 1.75에서 1.96으로 나왔죠. 이렇게 또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수정을 했더니 결국은 답은 뭐 얼마냐면 1, 1입니다. 아니 1, 2죠. 얘가 1이고 얘가 2면은 4 더하기 2. 얘가 1이고 2면은 1 더하기 4니까 5죠. 1입니다, 답은. 근데 얘 처음에는 어떻게 돼봤자고요? 00으로 가정해가지고 1.5하고 1.75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1.5에서 1.092로 나왔죠. 얘가 답이 1이고 얘가 답이 2라면서요. 이렇게 좀 소고를 하다 보니까 점차 수렴을 해가고 있다는 건 아실 수 있겠죠. 지금 뭔가 근사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수정을 했더니 또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번 수정을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값이 나왔더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게 수렴을 해 나가는 단계에서 단계를 가야 되니까 결국은 값은 가긴 가는데 여러 번 반복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뉴턴-라프스 이제 소거법이 있는데, 소거법은 이제 크레이머에 대한 소거법인데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자코비안 행렬이 뭐다? 편미분입니다. 편미분. 이 편미분을 또 알아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또 써먹느냐? 바로 전력계통의
경제부합의 번. 6장에 가서 또 편미분을 또 씁니다. 미분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제 알려드리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삼각함수 공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거는 좀 가르쳐드리기 힘들고요. 그거는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걸 이제 편미분을 했다는 그 성분만 미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분에 대해서만. x1의 자성 플러스 2x2다. 편모라고 하죠, 편모. 아들이 이제 편모다. 그럼 아빠는 없고 엄마 밑에서만 자랐다 이거죠. 편미분이라는 건 그 성분에 대해서만 미분하라는 얘기죠. 이 f1이라는 함수를 x1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라. f1이라는 함수를 x1에 대해서만 미분하니까 이 x2는 0으로 쳐라 이거죠. 그러니까 x1을 미분하니까 2의 x1이 나왔다는 얘기죠. f1이라는 함수를 x2에서만 미분해라. x1의 자성은 없어지니까 2x2에서 2가 나왔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편미분을 한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요게 아까 그 계속 변동되는 값입니다. 이게 결론이 이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결론이. 왜? 요 값이 나와야 줘야 되는데 요건 편미분 한 값이고 요건 수정되는 값이라는 얘기예요. 10-4, 6이 해가지고 델타가 나왔는데 얘가 마이너스 1.41, 0.76 나왔다는 얘기다. 그래서 10에서 마이너스 4가 또 보면은 1.41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만큼 수정이 돼가지고 요 수정량이 요게 생겨가지고 요만큼 수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 값은 이와 같이 변동이 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10에서 지금 요 값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뭔가 지금 수렴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뭔가 변동이 되고 있으니까 얘는 뭐냐? 수정되는 양입니다. 얼마만큼 더해주고 빼줘야 되느냐 하는데 요게 뭐라고요? 요게 자코비안 행렬과 같은 겁니다. 지금 아까처럼 우리가 계산하는 거 뭐죠? 뭔가 계속 미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분을 역행렬 계산하고 그럼 거기에 따른 수정량이 나오는 거죠. 그 수정량을 대입을 해가지고 뭔가 수렴하는 부분을 계속 계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책이 똑같이 나옵니다. 요 수식은 일단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계산했더니 이와 같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여기 부분을 빼줘서 여기 있던 요 앞에서 계산됐던 여기 부분에 대해서 예? 요 함수 부분에 대해서 요거만큼을 수정해주면 일일이 나오더라. 요건 수정량입니다. 결론은 뭐다?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요거를 더한 값이 요 수정량을 더한 값이 기존에 있던 값에다 얼마를 수정하면 값이 나오는 거니까.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앞에서 계산됐던 계산 결과고 그 계산 결과가 여기에서 요만큼을 빼준 값이 잠깐만 여기에서 요만큼을 빼준 값이죠. 여기에서 예. 여기 보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게 뭐냐? 요 수정량입니다. 요거는 그 전에서 계산됐던 초기 값이라는 얘기죠. 한번 바꾸게 되면 여기 뭔가 대입해야 되는 금액이 있죠. 아까 10점 아까 1.0에서 1.9로 잡혀다가 1을 잡았더니 1.0에서 1.9 그다음에 그게 이제 계속 수렴해 나갔던 값이 요게 수렴해 나가는 값이라는 얘기죠. 1.59, 1.24가 지금 나중에 1.1로 바뀌어집니다. 아까 근데 걔는 2였죠.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이 값을 바뀌어주기 위해서 얼마만큼 바뀌어져야 되느냐, 얼마만큼 변동이 돼야 되느냐, 그 수정량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정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편미분이 돼야 되겠죠. 이 편미분이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자코비안 행렬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산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분이 뜨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요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슬랙부스, 발전기모선, 부하모선 이런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딱 보시면 뭐라고 아까 설명했던 거죠. 1번을 기준모선으로 잡다 보니까 요게 값이 주어진 겁니다. 무한대 모선이니까. 나머지는 난 모릅니다. 이건 뭐로? 송전 손실로서 무한대 모선에서 공급하는 거로 계산하겠다. 얘 부분은 전압을 다 기준으로 잡았죠. 얘는 모르는 값입니다. 지금 미지량. 아는 값은 뭐다? 발전기 모선은 P 부분을 알고 부하모선은 PQ를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PV를 알고. 그렇게 해서 모르는 요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해내는 거잖아요. 얘는 거기서 이걸 계산하면서 뭔가 생기는 손실들을 여기서 다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슬랙 모선의 기준값은 뭐냐?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값이라는 얘기죠. 반드시.
그 다음에 모선당 필요한 게 뭐다? PQV 델타에 대한 4가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4가지 데이터 중에 우리는 2개밖에 모른다. 그 2개가 알고 있는 부분이 기질량이고 2개는 미질량인데 그게 아까 3가지 모선이 있었죠. 기준 모선, 발전기 모선, 부하 모선. 별로 기준 모선에는 기질량이 뭐라고요?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각인데 그게 1.0에 0도. PQ는 모른다고요. 발전기 모선에는 뭘 한다고요? P하고 V. 부하 모선에는 뭐를 한다고요? P하고 Q. 이렇게 머릿속에 바로 나와야지 그 그림을 그려주고 아까처럼 표를 써주실 수가 있으니까. 가속계수는 그냥 여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코비안 행렬, 스파시티. 이제 여기서 아까 D는 JC에서 요 가운데 편미분한 게 자코비안이라면서요. 제가 구하고자 하는 상태 변수 PQ 방정식을 편미분한 거, PQ를 V하고 델타에 대한, 아니 E하고 델타, 전압의 크기하고 이 부분을 나누는 겁니다. P는 뭐에 비례한다? 위상각에 비례한다. Q는 전압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얘가 위상각에 비례하니까 위상각이 먼저 나오는 거고 Q 부분은 이제 전압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 보면 윗부분에 위상각이 나오는 거는 그 P에 대해서 분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편미분을 했기 때문에. 자코비안 행렬을 구하면 되고. 근데 이 자코비안 행렬도 아까 계속 바뀌었죠. 수렴을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이제 뉴턴 라스품도 뭐라고요? 계속 4번인가 변화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패스트 디카플드 법은 자코비안 행렬을 비행렬로 바꿨기 때문에 걔는 변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계산이 더 편한 겁니다. 아까 그 수정량만 바뀌는 거고요. 옆에 있던. 그러니까 계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라고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왜 뜨는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얘는 D는 JC에서 얘가 자코비안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 마이너스 성분이 뜨는 겁니다. 가산한다고 그랬죠. 가산. 왜? 변화되는 부분이니까. 더해지는 부분이 있었고 가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산하는 부분 상호간에 연결되는 부분은 마이너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얘는 상호간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개념적으로 이 수식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이 수식을 이해해가지고 하는 것보단 개념적으로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아, 그 수식이 이거구나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직류조류계산법 교류조류계산법하고 직류조류계산법하고 차이는 AC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DC는 대충 계산하는 거, 그까이 거,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래서 AC법을 하는 거는 가우스-자이더법이라든가 뉴턴-라슨법,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 외에 이제 디카플드, 패스트 디카플드법도 AC법입니다. 교류니까. 현재 전력계통에서 가장 알맞는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사고 예방을 제한다. 근데 확충 계획을 할 때는, 확충한다는 건 미래지향적이죠. 대충 해도 된다 이거죠, 그까이 거. 그러니까 이제 DC법. 그래서 신증서를 따질 때 계략적인 부분, 간이계상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계통에 대한 부분을 할 때 K라는 모선이 있고 M이라는 모선 쪽에 뭔가 선로를 임피던스를 통해서 P하고 JQ를 보내준다. 이게 결국 전력 방정식인데 전력 방정식을 I는 YV로 계산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Y가 바로 이거고 I는 뭘까요? 바로 이거죠. V는 뭘까요? 이거죠. 그러니까 P하고 Q의 흐름을 I로서 표현을 하는 거고 Z에 대한 것들을 Y로서 표현을 하는 거고 양쪽에 대한 것들을 전압에 대한 위상, 크기로 표현을 하는 거고 위상 크기로 한 거는 제가 PQ 때문에 위상 크기로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전력조류계산은 전압의 크기와 위상각을 가지고 판별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라고요. 그래야지 기준모선에서도 그거를 가지고 정의를 하고 딱 꼬리에 꼬리를 물 때 기준을 먼저 정의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여주면 이것도 간략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걸 이제 전력방정식으로 쓰다 보니까 PQ라스 JQ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VI의 컨주게이트라고요. VI 컨주게이트에서 이 I 부분을 다시 뭐라고요? 여기 전력방정식이니까 이 P 값으로 해서 이 I는 R분의 V 아닙니까? R분의 V를 가지고 또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 부분에 대한 전압을 요걸 빼면 뭐라고요? 이게 2km, 아까 데타 km이라고 아까 첫 번째 R은 0으로 놓는다. 세 번째 세타는 세타 km으로 놓는다. 그 부분이 요겁니다, 지금.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은 아까 그 뒤에 이제 또 수식이 나올 텐데
오늘 무조건 4장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전압은 정전압 성전 방식으로 1로 놓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뒤에 또 다시 또 나올 텐데, 첫 번째, R은 0으로 이제 놓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EK는 1PU로 한다. 요게. 세 번째, 사인 델타에 가지고 한다. 또한 R은 0이라고 가정한다 했는데, 얘가 첫 번째고요.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가 나옵니다. 이렇게. Z는 요 X로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교치의 순서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기본서 순서하고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는 1번, 2번, 3번을 했는데, 얘 부분이 1이고, 얘 부분이 2고, 얘 부분이 3입니다. 이따 교재에서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직류 조류 계산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에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자, 그럼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이 전달함수를 가지고 뭔가 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는데 간략화했다라는 걸 아신다는 얘기죠. 간략화해야 되니까 R 플러스 JX에서도 R 값도 0으로 없애버리면은 JX에 대한 성분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 전압은 1이다. 그러면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그 다음에 세타 부분을 사인 세타로 해가지고 얘하고 얘 부분을 이제 뺀 값을 가지고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왜? P의 흐름은 위의 위상차에 따라서 P 값이 흐르는 거니까 지금 저희는 I라는 부분을 P하고 똑같이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I는 R분의 V에서 그게 결국 P라고 해요. R이 뭐라고요? R은 플러스 JX에서 R을 0으로 놓고 X 성분만 가지고 계산한다고요. R분의 V에서 V에 대한 것들은 뭐라고요? 뭐 V의 자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이 뭐냐? 세타에 대한 그 흐름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 세타에 대한 흐름이 여기 나오지 않을까? V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나오는 부분이 코사인은 P 성분, 사인은 Q 성분. 그거를 이제 분해를 한 겁니다. 분해를 해서 이렇게 삼각함수로 낮춰놓은 겁니다. 일단 개념을. 그렇게 계산했더니 결국은 뭐가 나온다? P는 I는 R분의 V처럼 P는 X분의 델타 KM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이게 간이화된 직류 조류 계산법의 최종 전력 방정식이 되더라. 그럼 전력 조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근데 여기는 이제 직류 조류 계산이다 보니까 그 어드민턴스가 아닌 임피던스로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모선이 돼 있는데 그거는 이거분의 이거분의 해가지고 쭉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드민턴스 1로 이렇게 또 역행렬을 계산하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서 배우셨던 역행렬을 한번 또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책에 나와 있는데 결국 위삼각 델타는 임피던스 곱하기 P 성분이다 이제 그죠. 공급하고 뭐 그 소비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로 나눠진데 거기서 이제 P는 X분의 이 Z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X분의 델타라는 그 수식으로 나오더라. 그게 이 수식이라는 얘기죠. 델타는 Z분의 P에서 앞에서 이 수식이 뭐였죠? P는 X분의 델타 KM이었죠. 그 위상차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수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산하면 P12는 요거고 그것들을 계산하면 이거분의 이거하고 이거 뺀 부분 위상차니까 얘는 2번하고 3번 위상차인데 그 임피던스 사이에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개념만 알고 보시면은 그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아무리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봐도 이 개념을 잡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직류법으로 계산하라.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10점짜리로. 간단하게. 또는 25점짜리로도 나왔었습니다. 옛날 직류조류 계산법이. 그럼 직류조류 계산법이 뭐라는 거를 설명해주고 답안지를 써야지. 왜? 여기 보시면은 지트보스로 해서 계산하는 거 지금 이제 그 2페이지 정도 나왔죠. 하지만은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직류조류 계산법이 뭔지. 한번 보면 아까처럼 여기서는 어드민턴스 행렬로 조여지니까 그 어드민턴스 행렬을 계산을 한 다음에 뭐라고요? Z부스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Z부스로 계산해주면은 위상각을 산출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X분의 P, 델타니까, P는 X분의 델타라는 그 직류조류 계산법의 전력 방정식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X분의 델타가 나오기 위해서는 위상각을 산출하기 위해서 위상각은 ZP란 얘기죠. ZP는 요거의 역행렬로 계산한 값이 나올 거고, P 값은 그거에 대한 성분들이 주어졌으니까 나올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PU법으로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이 PU 값들을 이제 잘 선정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어드민턴스 행렬 계산하실 때 이제 그 와이브스 행렬 계산하실 때 PU로 해서 계산을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100메가냐 1000메가냐. 1000메가로 한 거는 0.35가 될 거고 100메가로 할 건 3.5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해서 나오니까 델타 각은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위상각이 표현하는 방법이 세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있는데 세타로 표현하는 건 뭐냐? 이렇게 됐을 때 얘 부분을 요 각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몇 도만큼 돌아갔다. 이거고요. 라디안은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기에 대한 원에 대한 파이로 나는 원주각입니다. 원주. 그래서 그거 뭐냐? 원에서 보시면 얼마만큼 이렇게 지나갔다. 얼마만큼 지나갔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요만큼 왔다. 요만큼 왔다. 요게 라디안이고요. 그거는 방향. 이렇게 요만큼 틀어졌다. 요게 세타고. 요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갔냐? 그러면은 얼마만큼 갔는지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요 EM에다가 아까 그게 극좌표 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부분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다시 해보시면 요 EM에다가 그 계산할 때 이게 힘든 게 그 EM에 대해서 뭐 각도가 얼마만큼 갔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얘에 대해서 이렇게 각도가 얼마만큼 갔다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헷갈려지는데 얘는 얼마만큼 갔다라고 표시를 하니까 이제 틀려지죠. 그래서 라디안은 그렇게 표시를 한다. 여기서 라디안이라는 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델타 값이 주어지면 델타 값 다 주어졌으니까 X 값 아까 처음에 Z 값 구해졌죠. 그럼 거기다 그 위상각 주어지면 그거를 빼주면은 거기에 대한 것들이 PU로 나오면은 그 PU를 여기다 그냥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P12는 뭐라고요? P1에 대한 값은 주어집니다. 여기서 P1에 대한 값은 0.3 뭐 0.5잖아요. 이 0.3이 실질적으로 0.35 주어졌죠. X1이라는 값이 주어졌고 여기에 지금 흘러가는 전력량이 얼마가 흘러갔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여기 0.35가 발생을 했고 여기 0.5를 발생했는데 여기 0.5를 소비를 했고 여기 0.3을 했으니까 지금 0.5라는 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갔든 이쪽으로 돌아갔든 뭔가 0.5가 더 공급이 됐겠죠. 0.5가 이쪽으로 다 갔고 얘는 0.05가 이쪽으로 넘어갔고 나머지 0.3이 이쪽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는 이 0.05라는 부분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게 바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4개는 주어졌으니까 그 0.05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 0.35가 발생됐는데 0.05가 이쪽으로 간 겁니다. 지금 웃기죠. 지금 0.05가 갔다가 얘는 0.35가 이쪽으로 0.3이 또 이쪽으로 갑니다. 얘가 0.5로 가가지고 거기서 0.05에 뺀 거에다가 0.25가 이쪽으로 가니까 얘는 0.3을 썼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냥 0.35에서 이게 0.3이 가고 이게 0.05가 가고 얘가 0.5가 간 다음에 얘가 0.5가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 얘는 0.5가 이쪽으로 다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여기하고 여기에 아까 부하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만큼 썼는지 요 3개의 모선의 값이 상태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그것들을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파수 제어는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셨습니다. 이제는 기본서로 잠깐 쉬었다가 기본서 부분만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근데 기본서 부분이 보시면은 요거 먼저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기본서 부분은 또 하셔야 되니까 요거는 연구반 자료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만 설명드리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되시면 보십시오. 이것까지 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 와이브스, 단락전류, 전력조류 다 이거밖에 없죠. 전력조류라는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죠. 와이브스 행렬 구한다. 수식들 나오죠. 근데 다 보시면 이 역행렬 구하는 부분 나왔죠. 모선 간의 전류 다 나왔던 겁니다. 다른 데서도. 자, 여기는 이제 좀 틀려지는 게 아까처럼 그 모선 부분에 사고가 났을 때 여기 2회선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얘가 지금
Y로 돼가지고 요걸 T형에서 뭐 파형으로 바꿔주는 부분이 생깁니다. 요게 T형에서 파형으로 바꿔주는 부분, 요거를 이제 바꿔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상권선변압기로 바꿔주는 부분, 응용되는 부분들. 앞에서 다 2장에서 설명드렸죠. 전력계통을 표현과 기초방정식에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발전기 표현, 그 다음에 변압기의 표현, 송전솔로의 표현, 부하의 표현 다 설명드렸죠. 이런 거를 알아야지 이제 전력계통에서 들어가는데, 발전기도 나중에 보시면 표현할 때 차가도, 과도, 동기 부분에 대해서 단락시 부분을 고려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죠? 무부하시하고 또 부하시 이런 걸 또 고려를 합니다. 나중에 자기 용량 계산하고 상호 용량 계산하고 이런 부분 나왔다는 얘기고요. 보시면 되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전력조류 방식 사용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직각좌표로 안 하고 다 극좌표로 했습니다. 극좌표가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기에서 좌표를, 그러니까 각도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 하실 때 주의하실 게 각도하고 레디안이 있다고요. 여러분 계산기는 각도하고 레디안인데, 레디안으로 잘못 세팅하면 이거 다 틀려버립니다.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계산하더라. 일본 모선에 대한 전압 100 MV 기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하는 부분들 다 나와 있는데, 기존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된다? 결국 요 수식이 나옵니다. 나중에 전력 방정식을 계산했는데, 그 전에 전력 방정식은 뭐였죠? I는 YV라는 모선 방정식을 사용했죠. 근데 여기도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여기는 전압하고 뭐라고요?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하고 어드민턴스를 이용한 부분. I는 YV니까 결국 Y부스 행렬뿐만이 아니라 전압에 대한,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각을 가지고 있는 행렬을 또 보아야 된다. 이게 뭐냐? 결국 P는 R분의 V 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공식 있죠? R분의 1이 어드민턴스고 V 자승이 나오는 겁니다. V 자승이. 근데 V 자승이 어떻게 된다? EM으로 나오고 EK로 나온다는 얘기죠. V 자승으로 계산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전력조류 계산은 R분의 V 자승이라는 수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전에 I는 YV라는 그 수식에서 전력 방정식을 하다 보니까 E라는 값을 하나 더 곱하다 보니까 YV라는 이런 행렬, 요게 행렬이거든요. 그거 앞에 또 E라는 또 행렬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복잡해집니다. 수식에 보면 E, F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얘가 뭘 의미하는지 그냥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 D 뭐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여기 책에서는 뭐뭐뭐뭐로 그 EF를 나중에 정의를 하게 되면은 좌표부한 행렬에서 뭐로 정의가 됐더라? 그 짧게 이렇게 속을 해서 뭐로 이제 변수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책에 STUW를 정의를 해놨네. STUW. 네, 그렇게 이제 바뀌어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뭐 별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쓰긴 했는데, 직각좌표를 하니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직각좌표입니다. 지금 뒤에서 책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 직각좌표 변화하고 극좌표 변화를 하는데, 직각좌표 변화를 하니까 이와 같이 수식들을 막 써가지고 쓰려니까 이제 귀찮아지더라고요. 그죠? 근데 극좌표 변화 하니까 짧아지죠, 벌써. 계산하기 편하죠, 이거죠. 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냥 다 계산해서 결과물 나오는데, 아까는 그걸 실수분하고 허수분으로 다 더한다면 실수분은 다 더해지고, 허수분은 다 더해지고, 그거를 또 P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걸 또 Q에 대해서 정리하고, 막 이렇게 나눠줘야 되니까 복잡하더라, 이거죠. 극좌표 변화 하니까 좀 복잡한 것들은 보이긴 하지만, 계산은 편하죠. 그래서 결국은 계산값이 쉽게 나오더라 이거죠. 유효전력을 계산하라. 그러면 아까 얘도 보시면 델타 KM. 이건 직류조류 계산법으로 계산한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직류조류 계산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Z로 해가지고 세타, ZP. 이거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런 형식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포맷이 이렇게 해야 되는 포맷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P는 X분의 세타 KM이니까, 세타 KM이라는 건 세타의 1 마이너스 세타의 2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하면은 PU 값으로 나올 거고, 그 PU에 대한 기준값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흘러가는 전력량을
표시를 해서 그림까지 그려주셔야 되죠. 왜? 아까는 X 성분으로 하면 표시만 됐었는데 어드민턴스 행렬로 된 거를 Z로 바꿔가지고 그 Z를 또 세타는 ZP라는 그 공식에 이용해가지고 그 Z라는 부분이 바로 그 자코비안 행렬처럼 계산이 됐더라 이거죠.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또 디터미넌스를 해가지고 역행렬 계산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또 계산 특질이 있습니다. 그대로 외울 것. 따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시키기가 힘드니까. 전력조류 계산이 뭐다?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사우나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조류 계산은 뭐가 있다? 입력 자료는 뭐가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시스템 구성 상태, 전력 개통도 상에서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정수가 어떻게 되는 임피던스가 그 다음은 뭐라고요? 운전 조건. 입력 자료는 세 가지인데 개통도하고 거기에 있는 개통 정수하고 운전 조건 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조류 계산 방법은 AC법하고 DC법인데 AC 설명드렸죠? DC법 간략한 부분이라고요. 요거는 어디에 쓴다? 아까처럼 확충 계획을 위반할 때 나머지 그 운용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고 예방 제어를 할 때 출력 결과는 뭐뭐 나온다. 아까처럼 부하 모선 상태에 따라서 어떤 미지량이 나오는지 아셨죠? 기지량 미지량 부하 모선의 상태에 따라서 배우는 거. 이 부하 모선에 대한 상태 부분을 설명하는 거니까 다시 또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 테마 요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만 머릿속에 넣고 보시면 됩니다. 가우스 자이델 뉴턴-라스법을 설명드렸죠. 아까 비교 부분 그 테마로 보고 계시면 되고요. 직류재생가법 테마 최적 전력조류를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똑같은데 사우나 가지고 이제 말을 많이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10점짜리 키워드입니다. 여기다 살을 붙이는 건 여러분들의 능력이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키워드 상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계산을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일단 그 개념 잡아주는 게 제 목적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고속분할법, 분할법에서 더 간략한 계산법 이런 내용 정도만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B라는 부분으로 가져간다. B라는 부분은 뭐가 생략됐는데 이 B라는 부분은 정수로 됩니다. 정수행렬이고 서로 대칭행렬을 해가지고 얘는 변화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더 간략하게 할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직류조류계산법 유효전력 P와 위상각 세타만을 근사적으로 구하는 간이조류 계산 방법 어떻게 된다? P는 어떻게 됐죠? 공식이? P는 X분의 세타. 그러니까 P하고 위상각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한다. X가 어떻게 나왔냐? R을 0이라고 줬죠. 첫 번째. 두 번째. 2는 0이라고 줬죠. 정전한 속력방이죠. 세 번째. 델타 K물을 사인 델타 K물로 정의를 했죠.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해법에서는 그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식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 뭐 슬랙보선, 가속가스, 스파시티, 가우스-자이델법 비교하는 부분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가속가스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옛날에 그냥 10점짜리를 한번 나왔었습니다. 가속가스가. 스파시티 아까처럼 0인 행렬. 그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더니 자기 어드민턴스 제한 상호 어드민턴스가 0인 부분. 왜 자기 어드민턴스까지 0이면 이제 더 소고화 시켜서 줄 수가 있겠죠. 자코비안 행렬이 뭔지. 자코비안은 아까 P하고 대한 Q에 대한 흐름을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으로 바꿔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우스-자이델 뉴턴-라슨법 비교하는 부분들 모선의 종류별로 비교하고 모선이 뭐다? 발전소 모선, 부하 모선, 기준 모선이 뭐다? 슬랙 모선이 뭐다? 거기에 대한 기지량과 미지량이 뭐다? 그리고 그거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기지량 쓰고놓고 요게 지금 미지량이라고요. 그걸 계산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가우스-자이델은 선형방정식을 푸는 거다. 반복법으로 와이브스 행렬을 이용해서 뉴턴-라슨법은 뭐라고요?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푸는 해법이다. 뭘 이용해서? 자코비안 행렬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이용해서 이게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입에서 나와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 테마만 개념을 가지고 이제 진짜로 쉬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시죠.